자, 이제 시작할게. 이렇게 해야죠. 자, 2018학년도 4월 거. 뭐야? 사회지문, 경제지문 같이 볼 건데, 일단은 급하게 찍는 바람에 지금 뭐가 없니? 프로젝트 빔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읽으면서 갈 거니까, 얘는 반드시 문제지를 앞에 놓고 봐야 된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공공재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뭐야? 공공재. 자, 공공재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야. 근데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밑에 쳐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필요. 이렇게 돼. 근데 공공재 정의가 방금 있었거든. 공공재 정의가 뭐였니?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독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 무엇? 구성원 뭐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공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두 번째 문단 보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자, 따라서라고 했는데 도훈아, 그러면 따라서 뒤에가 중요하겠지? 그럼 밑줄 칠 거야.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 해주냐면 적정량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부분이 바로 적절한 공급량이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적정량 공급이라는 거는 여기서 적정량이라는 것은 뭐와 뭐 만나는 지점이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 다음에 무슨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적절한 공급량이 된다라고 했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라고 했어. 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사회에 5명이 살고 있어. A, B, C, D, E. 얘네들이 가로등을 얼마큼 필요로 하느냐 이걸 다 합쳐야 그 사회의 전체 수요량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각 사회의 전체 수요량을 알려면 각 개인들의 수요량을 더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그 뒤에 보니까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서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라고 했네. 그럼 여기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만들 거래니? 각 개인의 수요를 어떻게 한다? 합친다. 그치? 그림은 2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다 라고 했어. 자, 일단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프만 잠깐 내가 어설프게 그려놨는데 여기 잠깐 가볼게. 자,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밑줄 쳐봐.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했어?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공공재의 특성이랑 똑같아. 독점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자, 가로등 설치했어. 그러면 누구 혼자 독점할 수 있니 없니? 없다는 얘기죠. 한번 설치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재화에 대해 밑줄 쳐. 각 개인이 부여하는 뭐가 달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불 용이액이 다를 수 있다. 메모해라.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각 사회의 전체 수요를 알려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수요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니? 더해줘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런데 너네가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데 가로등을 몇 개 필요로 하는지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공공재는. 그러니까 전체 사회 구성원이 수요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공공재는 그렇게 수치화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빌려왔다고 보는 거니? 방금 말했던 뭐였어? 지불 용이액.
내가 만약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큼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공공재의 수요를 수치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가지고 뒤에 볼게. 이것이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뭘 기준으로?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그지? 자, 공공재는 특정 공급량, 그지?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 얘 P, D1이라는 애는 P만큼의 돈을 내면 이 가로등을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대. 그리고 D2라는 애는 누구? 얼마? P2라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가로등이 너무 필요하대. 이해됐죠? 그러면 D1과 D2의 두 사회 구성원의 무엇을? 수요를 어떻게 해줘야? 합해줘야 전체 수요량이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P라는 가격이 전체 수요량으로 설정이 됐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랬을 때 뒤에 봐봐. 두 소비자의 지불 용의액 P1과 P2를 합쳐 이 P가 해당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 그럼 P, 시장 전체의 수요가 바로 이 P다. 다시 말하면 얘는 P1과 P2를 어떻게 해줬다? 합쳐줬다. 이해됐지? 즉 개인의 수요 곡선인 D1과 D2를 밑줄 쳐 뭘로 합친? 수직으로 합친 이것이 공공재의 수요 곡선 D이다. 공공재의 수요 곡선 전체 수요 곡선 D다. 자, 위로 합쳤기 때문에 뭘로 합친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수직으로 합쳤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 요게 S죠 지금. 만나는 요 지점에서 공공재 적정량 Q라는 애가 설정이 된다. 했니?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부터가 지금 중요하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했네? 자, 그 뒤에 봐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모해. 자, 그러면은 지금 3번 문단은 그래프 얘기였고요. 지금 4번 문단을 갈 건데 4번 문단에서 갑자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 제시해주고 문제점 제시해주고 그리고 뭐 또 말해주고 있니? 해결 방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야 얘들아? 지불 용의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 개인의 지불 용의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떻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지? 어떻게 해준대? 적정 공급량이 결정이 그림과 같이 이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아예 공공재가 뭐 되고 있는 경우?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대. 이게 문제점이야. 그지?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왔더니? 클라크 조세라는 것을 가지고 왔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말해줘야 되니? 클라크 조세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뭐에다 비용 분담금 네모해라. 뭐에다가 비용 분담금에다가 자, 비용 분담금이라는 건 결국 뭐니? 앞에 봤더니 공평하게 나눈 세금 이랬어. 공평하게 나눈 세금이야. 자, 그 다음 플러스 뒤에 뭐리? 추가 세금을 합쳐라고 했네. 뭐 합칠 거야? 추가 세금을 합칠 거란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클라크 조세에서는 한 개인이 얼마의 돈을 내야 하냐면 비용 분담금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추가 세금까지 내서 각 개인이 내야 될 금액을 결정하는 거야. 됐니? 이게 총 세금이 되겠다. 자, 계속 가자.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뭐야?
선호도 파악이야. 개인의 선호도 파악. 자, 공공재가 적절한 양이 공급이 되려면 일단 사회 구성원이 그 공공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수요량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잘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지 적정 공급량이 나오겠지. 근데 그 수요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왔고? 비용 분담. 그죠? 예를 들면 비용 분담이 아니라 그 뭐야? 집을 용이해. 내가 공공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얼마의 돈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수요를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 수요를 클라크 조세에서는 공공재를 어떻게 하기 이전에, 공급해주기 이전에 먼저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 뒤에 봅시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단 중요하겠지. 여기서 지금 보면 클라크 조세에서는 개인의 무엇을 선호도를 파악해서 수요량을 결정할 건데 이 수요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진실하게 밝히게끔 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지? 자, 왜 그래야 되냐? 뒤에 볼게.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내가 가로등 많이 필요로 해. 그러면은 가로등을 조금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가로등 필요해도 필요하다고 말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선호도를 속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자신의 선호도를 속여버리면 공급되어야 하는 적정량의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될 문제점 해결은 뭐다?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지금 클라크 조세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거지. 이해가 됐지? 뒤에 보자. 그러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밑줄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게 한다요. 자, 그러면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건 뭐야? 자신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하는 건데 어떻게 진실하게 밝히게끔 하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만큼 세금을 왕창 때리지 않도록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언제나 선호도보다 뭐가 작도록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가 작도록 해주면 내 선호도를 속이지 않겠지. 왜? 세금이 내 선호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지금 요게 핵심이다. 됐지? 자, 그 다음 가봅시다.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꺽쇠 해봐.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 이랬네. 자, 그러면은 지금 5번째 문단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 클라크 조세 방식을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네. 교량 공급 결정한 사례를 통해서 보자라고 했네. 근데 교량이 뭐니 얘들아? 다리야, 다리 건설할 건가 봐. 그러면은 여기서는 클라크 조세 방식의 과정 살펴볼 건데, 자 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했네. 자, 교량이 얼마래니? 자, 600만 원이야. 그런데 지불 용의액 쫓아봐. 지불 용의액을 얘들아 무슨 말로 바꿔주면 돼? 선호도로 바꿔주면 되지. 선호도. 자, 몇 명의 사람이 있냐 하면은 A, B, C의 사람이 있어. 자, 교량을 만들 건데, 자, 선호도. 다시 말하면 지불 용의액을 볼게. 지불 용의액. 자, A가 지불 용의액 몇이니? 500만 원. 자, B는 몇이니? 200만 원. 자, C는 몇이니? 100만 원이라고 하자. 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자, 합쳤어. 얼마니? 800이네. 교량을 만드는데 얼마 돈 들 건데? 600만 원이 들 건데 얘네들의 총 선호도를 봤더니 얼마로 됐어? 800만 원 됐네. 그럼 교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안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교량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때요? 커야
공공재를 공급해줄 수 있을 거 아니니. 600만 원보다 적으면 필요도 없는데 공급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 합이 800이 나오기 때문에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이 났어. 자, 뒤에 보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공급 비용 600만 원보다 같거나 그보다 커야 800처럼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뭐가 가능하다?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빚줄 쳐봐 똑같이 분담이라고 했어. 아까 전에 클라크 조세 방법에서는 비용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게 있었어. 그지? 이게 여기에서 뭐가 해당하는 거야? 똑같이 분담하는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A라는 애는 B라는 애는 C라는 애는 똑같이 얼마의 금액을 내면 되겠어? 600만 원짜리 교량 만들 거니까 나누기 3 하면 200만 원씩 내겠죠. 자, 여기가 뭐니? 비용 분담금이죠. 자리가 없어서 좀 생략할게. 알지? 이게 비용 분담금이야. 지금 밑에다 적자. 이랬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클라크 조세 방식 얘기를 하면서 비용 분담금에다가 뭘 추가한다 했니? 추가 세금을 더 넣는다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부터 볼 거야. 자,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사람, 다시 말하면 C 같은 경우는 교량 건설하는데 얼마밖에 낼 의향이 없어. 100밖에 낼 의향이 없지. 그럼 사실 C한테는 교량이 그렇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지. 근데 누가 교량을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A가 교량을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C는 어떻게 했었어? 자기의 선호도보다 더 큰 200만 원이라는 비용 분담금을 내서 교량을 건설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C한테는 이게 손해니 이익이니? 손해죠. 그지?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봐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사람한테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됐니?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본다. 자, 그러면 선호도에서 요거 뺐어. 그랬더니 A의 순이익은 얼마야? 300. 자, B는 얼마야? 빵. C는 얼마야? 마이너스 100 이랬네. 그지? 자, 그랬더니 B랑 C랑 합쳤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100만원. A는 얼마야? 300만원이네. 이 둘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누구의 순이익이 더 크니? A의 순이익이 더 크지. 그러면 이 교량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이득이야? A한테 제일 이득이지. 이럴 경우에 A가 뭘 내게 된다야?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야. 이해됐지? 자, 그런데 추가 세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아까 전에 클라크 조세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호도가 세금에 더 선호도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 그 이유는 뭐였어?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추가 세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도훈아. 자, 뒤에 보자.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자, A가 없었다면 B와 C 둘은 300만 원이면 되지? 그러면은 교량 건설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면은 교량이라는 거는 A의 선호도 때문에 공급이 결정이 됐어. 그치? A가 제일 이득이야.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에 달라질 수가 있다.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밑줄처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중추적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A는 무슨 사람이야? 그치? 중추적 사람이야.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추가 세금은 누가 낸다는 얘기야? 중추적 사람이 낼 건가 보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A의 선호도 때문에 교량이 공급되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꺾여의 추가 세금 얼마큼 할 건지 이제 나왔지. 다른 구성원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다른 구성원 B와 C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순손실 얼마였니? 마이너스 100. 그지?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자, 둘을 합쳐서 얼마 나왔니?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요만큼만 A가 어떻게 해주면 돼? 추가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럼 A의 추가 세금 얼마로? 100만 원으로 추가 세금 낼 수가 있겠네. 그지? 그러면 토탈 A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니? 비용 분담금에다가 추가 세금 100만 원에서 얼마? 300만 원의 금액을 내게 되네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런 가정 왜 해주는 거야? 클라크 조사에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항상 초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300이라는 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순이익을 얻어 못 얻어? 못 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A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자신의 선호도를 정직하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나에 의해서 추가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추가 세금이 결정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추가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교량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 선호도를 높게 쓰 돼. 그지? 그에 비례해서 추가 세금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이거 있잖아. 먼저 풀어라. 먼저 문제 풀고 그리고 뒤에 설명해줄게. 21번부터 몇 번까지? 25번까지 풉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가자. 21번. 자,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볼 건데, 자, 그래프로 두 개를 또 그려놨어요. 이게 아까 뭐였지? 공공재에 대한 그래프였고, 지금 21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무슨, 뭐야? 사유제에 대한 그래프야. 그지? 목이 너무 아픔. 그래서 사유제 볼게, 사유제. 사유제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특정 가격의 소비 쫓아봐.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야. 자, 공공재랑 차이점 딱 나왔지. 자, 공공재는 수요량은 얼마야?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그지? 그에 따라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하고 싶은 지불 용의액이 다른 거야. 이해가 됐지?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런데 사유제는 달라. 왜? 한 물건을 누군가가 샀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물건 못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한 번 생겼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니?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한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한다? 그래서 개인별 뭐가 달라진다? 수요량이 달라진다. 수요량이 달라진다. 수요량이 달라진다. X축 그래프 보면 되겠지. 그림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한다. 야, 사유제는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 가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수요량이 달라진다고. 이해가 됐어? 자, 계속 가보자. 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어떻게 해줘? 합쳐서 뭘 만들면? Q를 만들면 이것이 시장의 전체 뭐가 된다? 수요량이 된다. 자, 사유제는 뭐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서 지불할 각각의 구성원들의 수요량을 어떻게 한 것? 더한 것이 그 사회 전체의 수요량이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디로 더했니? 수직으로 더했니? 수평으로 더했니? 수평으로 더해서 수요량을 체크를 했네. 자, 가봅시다. 즉 개인의 수요 곡선인 DA와 DB를 수평으로 합친 요게 사회 전체의 사유제 수요 곡선이다.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자, 답은 몇 번으로 골라줬니, 얘들아? 2번으로 골라줬어야 돼. 이거는 좀 쉬운 문제였어.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 보기. A의 수요자들과 달리, 여기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 DA의 수요자와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유제였어. 그래서 P라는 가격에서 DA는 Q1만큼 수요량을 책정을 했고요. Q라는 가격에서 DB는 Q2라는 수요량을 설정을 했지. 그러면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고 있어?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 심지어 Q는 여기에 있어. 소비할 수 있니 없니? 없는 거야. DA는 Q1, DB는 Q2의 수요량을 소비할 수 있다. 이해가 됐니? 그러므로 이번에서는 틀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알간?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와 사유재의 차이점을 그래프로 통해서 볼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상 보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너네가 잘 파악을 했으면 그냥 맞는 문제가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갑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였어? 교량, 결정, 공급, 사례였는데 이거 기억이었죠? 그치? 기억이었어. 자, 그러고서 봤더니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자, 1번 보자. 이거 그냥 얘들아 요 내용일처럼 그냥 풀면 되는 거였다. 그치?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으로 표출해야 할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세금 줄어드니? 추가세금은 자기의 선호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번 X 되겠네. 2번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B 원래부터 추가세금 냈니? B는 추가세금이랑 상관없는 인물이네. 2번 X. 3번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C 추가세금 내니 안 내니? 안 낸다. 그러면 3번 X. 답은 4번이었어.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했어. 자, A가 500만 원이 아니라 나 100만 원만이라고 선호도로 셌어. 그러면 합쳐 100 플러스 200 플러스 100이야. 그럼 얼마야? 400만 원이지? 교량 건설 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선호도가 적니 많니? 적지? 그러면은 교량 건설될 수 있니 없니?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3번이죠. 교량이 건설될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인 이 3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 때문에? 교량이 아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 답은 4번으로 올 수가 있겠죠. 5번 보자.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200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표출을 했다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순이익. 야, B한테서 200만 원이라는 건 비용 분담금인 거지 순이익이 아니었지? B의 순이익은 얼마였어? 빵원이었어. 자, 순이익 어떻게 계산했더라? 지불 용의액에서 뭐 빼주면 됐니? 비용 분담금 빼주면 됐었지. 비용 분담금은 뭐였지?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내야 될 세금이었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이익, 요게 지금 순이익인 거다 얘들아. 이해되니? 자, 23번 갑시다. 23번. 23번을 볼 거네. 이거는 지금 얘들아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선택해 줄 거야. 두 개의 공공재 중에서. 그래서 봤더니 어떤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할 거래? 순이익의 합이 큰 걸 선택할 거래지. 자, 그래서 볼게.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공공도서관과 공공병원 중 하나를 건설할 거야. 공공뭐? 도서관. 하나는 뭐야? 공공문의 병원 이랬네. 그런데 누구 있어? 갑, 을, 병 이렇게 있죠? 자, 갑은 뭐래? 공공도서관에 얼마? 30만원. 을은 공공병원에 얼마? 40만원. 병은 공공도서관에 얼마? 20만원에 뭘 기대할 거야?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대. 자,
자, 그러면 공공도서관의 전체 순이익은 얼마니? 50. 자, 공공병원의 전체 순이익은 얼마니? 40. 자, 그럼 순이익이 큰 쪽이 선택이 될 거니까 당연히 뭐가 건설되겠니? 공공도서관이 선택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번부터 보자. 적절한 거 고르는 문항이었어. 값이 없더라도 공공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됐네. 자, 그럼 값을 없애보자. 순이익 얼마로 바뀌니? 20으로 바뀌네. 그럼 공공병원은 40이니까 뭐가 설립되겠어? 공공병원 설립되겠죠? 그죠? 값은 공공도서관 설립에 안 된다. 공공병원에 설립이 되네. 1번 X. 2번 을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야, 공공병원은 원래부터 공급돼야 안 돼. 안 돼. 공급이 안 되는 공공병원을 선호한 을은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니 없니? 없지. 원래부터 건설이 안 될 거였단 말이야. 3번 병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야, 병과 공공병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네. 병은 뭐 선택했어? 공공도서관 선택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3번도 틀렸네. 4번 보자.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도서관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네. 그럼 해보자. 아까 갑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에 설립될 것이라고 했었죠? 자, 병이 없었다면 공공도서관 몇이니? 30. 공공병원은 얼마니? 40. 이런 경우에도 뭐가 설립될 거니? 공공병원 설립되겠지? 그러면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갑과 병 모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모두 무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니? 중추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5번 중추적 사람에 을 들어가면 된대 안 된대? 안 돼. 그래서 5번도 을 때문에 틀렸다. 됐니? 오케이. 그리고 또 비용 분담금 밑줄 쳐봐. 자, 비용 분담금은 뭐야?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금액이 아니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렸네요. 됐나요? 자, 24번 가봅시다. 클라크 조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어. 자, 너무 쉬웠어 이거. 자, 공공재를 공급을 할 때 비용 분담금과 추가 세금이라는 두 가지를 합친 게 개인의 총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 세금은 누구만 내는 거였지? 중추적 사람만 내는 거였고, 자, 얼만큼의 추가 세금을 내는 거였지? 자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순이익을 합친 만큼 순손실이 났을 때 그 순손실에 대한 비용만큼 어떻게 한다 했니? 추가 세금을 내는 거라 했다.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4번을 봤더니 비용 분담금 네모해봐.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4번으로 가볍게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봅시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한되었다. 아까 4번 문단에서 뭐라고 했니? 문제점, 지불 요구액이 파악이 안 돼서 공공재가 적정량의 공급이 안 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 방안으로 클라크 조세 방식 사용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었지.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마찬가지 얘기.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 중요한 건 뭐다?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는 거. 그래서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게 핵심이었지, 현지야? 자, 그 다음 3번 문의.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 공공재에 대한 정의였지. 자, 5번 볼게요.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치는 것이 개인의 총 세금이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 됐니? 자, 25번 볼게요.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A가 뭐야?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나올 수 있다? 1번으로 나올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